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첫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2022학년도 정치와 법을 맡은 배형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2층 1학년부에 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볼 사람들은 1학년부로 오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치와 법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업 전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디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를 가지고 디딤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 디딤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둠 활동, 주로 활동 위주의 어떤 그런 수업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생각 나누는 그런 발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둠별 게임식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수업 중에 하는 활동으로 대부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수업과 관련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단원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단원에서는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정치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내용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정치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자, 어떤 것들이 좁은 의미고 어떤 것들이 넓은 의미인지를 잘 구분하는 거, 이거를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법의 세 가지 이념. 자, 선생님이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 법의 이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내용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1쪽,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10쪽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보면은,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수 정치 담당자 또는 정치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한 정치,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어떤 국가기관에 의한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싼 소수 정치 담당자, 정치 엘리트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의 실효성을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만 갖는다 라고 보는 측면이 좁은 의미의 정치고,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소수 정치 담당자를 정치 엘리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국가활동과 사회활동은 서로 같다 같지 않다, 그쵸,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에 국한시켜서 정치를 바라보는 거, 그것이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 국가 현상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라고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에 한정시키고, 국가가 독점적 강제력을 가지고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현상설과 관련된 말인데, 그러니까 바로 국가 현상설과 좁은 의미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넓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 해결하는 과정.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이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 이거 플러스 다양한 사회 집단의 활동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 명예, 권력 등 사회적 희소 가치를 어, 사회적 희소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활동 플러스 사회 집단의 활동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의 정치의 의미도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 정치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국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 그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 활동과 사회 활동이 같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 집단 현상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일체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보고,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여러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해결 행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정치와 집단 현상설은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보면 한계를 보면은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이전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가 지닌 특수성을 놓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세워두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에 해당되는지를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EBS 강의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표시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요 내용을 완전히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치의 기능. 정치는 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한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법의 의미 하면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기준이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 규범에는 자, 이런 종류가 있죠. 관습, 도덕, 법, 종교.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도 사회 규범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법은 반드시 어떤 이런 꼭 해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 사회 규범의 종류에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반복됨에 따라서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 양식, 관습이 되겠죠. 관습. 자, 뭐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든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간의 양심의 바탕을 두고 선의 구현 및 사회의 존속과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가치 기준에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에 준하는 행위 했는데, 어, 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죠. 자, 그런 것들이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규범은 뭐 기독교에서 11조를 낸다든지,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규범을 바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사회규범에는 법도 사회규범에 속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은 선. 규율 대상은 행동의 결과. 도덕은 내면적 양심이나 동기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법은 타협성, 강제성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은 권리와 의무, 이게 규율되는 양면성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은 한쪽 측면, 주로 의무를 강조한다는 거.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법은 국가의 처벌이 뒤따르는 거고, 도덕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체계를 보면은, 자,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죠.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런 순으로 되는데, 자, 가장 상위법에 반해서 하위법들이, 상위법에 반하는 그런 법의 내용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런 순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은, 그쵸, 바로, 국회에서만 제정이 가능하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체계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의 이념. 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자, 요 내용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 이게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며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뭐 이런 법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목적성.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 이것을 한목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정립할 때 그 내용이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은 그 복지국가라는 사회의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 이런 것이 법의 어떤 한목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 뭐 절대국가, 절대왕정 시대에는 절대왕정의 어떤 그런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한목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법은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상 첫 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